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접평면과 선형근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접평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얘기로 선형근사라는 얘기를 했지요. 이 내용을 이용해서 세 번째로 미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1에서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미분이라는 것을 배웠지요. y는 fx 이렇게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그 미분, y의 미분이라는 것은 dy라고 정의가 됐었죠. 그렇죠? dy라는 것을 계산해라, y의 미분을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f'x 그 식을 미분하고 독립변수 x의 미분 dx를 곱해주면 됐죠. 해서 dy라는 값은 f'x dx 이렇게 계산되는 값이지요. 여기처럼 다변수 함수에도 그 종속변수에 대해서 종속변수의 미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변수가 2개 이상이면 그냥 미분하고 부르는 것은 아니고 전미분이라고 합니다. 전체라는 뜻이고요. 전미분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total differential이라고 합니다. total differential 이렇게 부릅니다. total differential 이렇게. 자, 그래서 2변수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변수 함수, 즉 z는 fxy 이렇게 이변수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독립변수 x와 y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x하고 y는 x0, y0 여기에서 x, y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러니까 x0, y0라는 것은 내가 특정 지은 어떤 한 점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 점을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거기서 x, y까지 움직일 거니까 이것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변수가 x0, y0에서 xy로 움직인다.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근사식이 있었죠. 근사식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fxy하고 접평면의 z의 값 fx0, y0 즉 이 점에서 계산한 접평면이죠. 그리고 플러스 fx x0, y0 곱하기 x-x0 플러스 fy x0, y0 곱하기 y-y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fx, x로 편미분한 값이나 fy, y로 편미분한 값, 이 값을 어디서 계산하느냐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시점, x0, y0, 여기 시점에서 계산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fy도 x0, y0에서 계산되는 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값과 이 값이 비슷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빼볼까요? 그렇다면 이걸 넘겨주면 fxy-fx0y0 이런 값이 하나 생기죠. 그 값이 이 남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남는 값은 fx x0y0 곱하기 x-x0 플러스 fy x0y0 곱하기 y-y0 이 값이 있지요. 이 값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왼쪽에 넘어간 값은 여기 시점에서의 함수값, 이 값을 종점에서의 함수값에서 뺀 값이지요. 그렇죠? x0, y0에서의 함수값과 xy에서의 함수값, 그 차를 계산한 거죠. 그렇죠? 함수값의 차. 그런데 여기 주어진 함수는 종속변수를 z로 썼으니까 z는 fxy, 그렇다면 z의 값의 차가 되겠죠.
즉 z의 값이 x0, y0에서 계산될 때하고 xy에서 계산될 때하고 그 차가 얼마가 되냐, 즉 얼만큼 증가했냐라는 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z의 증분입니다. z의 증분은 우리 수학적 기호로 델 z라고 씁니다. z의 증분, 예, 증가한 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z의 증분.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값은 z의 증분이니까 그것이 오른쪽에 남은 값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z의 증분과 오른쪽에 남은 이 값이 비슷하다. 이 값을 다시 한번 보면 fx x0 y0 곱하기 델 x 플러스 fy x0 y0 곱하기 델 y x0 y0에서 계산하는 거다. 시점에서 계산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굳이 이 점을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fx 곱하기 델 x 플러스 fy 곱하기 델 y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값, 즉 오른쪽에 있는 이 값, 즉 z의 증분 델 z하고 비슷한 이 값, 이 값을 이름을 줍니다.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dz라고 쓸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dz는 fx 델 x 플러스 fy 델 y. 이게 정의.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쓴 dz를 fxy의 미분이다. 예, 여기서 얘기했던 total differential입니다. total differential, 전미분. 해서 fxy의 미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dz를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우선 계산하는 방법, 예, 그것을 여기 델 x, 델 y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학 1에서 배운 것처럼 독립변수는 증분과 미분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델 x라는 것은 사실은 dx하고 같고 여기 델 y라는 것은 dy, y의 미분하고 같아요. 사실은 이건 독립변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x하고 y가 독립변수니까 성립하는 얘기고 z는 독립변수가 아니고 여기서 종속변수예요. 그러니까 델 z하고 dz는 여기선 달라요. 예, 종속변수는 달라요. 그런데 독립변수는 같아요. 예,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1에서도 이런 개념을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독립변수 x와 y는 하나의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나의 이변수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변수 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x라는 것을 함수로 생각하면 z는 x 이런 함수가 된 거죠. 즉 이변수 함수로 취급할 거니까 fxy라는 식이 이변수 함수의 식이 x 하나만 가지고 결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y의 영향은 안 받고 x의 값과 같은 값으로 z가 결정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함수 z는 x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z하고 x하고 같다라는 뜻이니까 이 함수에 대해서는 x의 미분 dx는 x가 z와 같으니까 dz하고 같아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모든 이변수 함수 z는 fxy에 대해서 그 함수의 미분을 dz라고 쓸 거고 그걸 계산하는 방식, 정의된 방식은 fx 델 x 플러스 fy 델 y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 함수도 예외 없이 dz라는 것은 fx 델 x 플러스 fy 델 y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이변수 함수의 식 fxy가 x니까 이 f를 x로 편미분하면 독립변수 x하고 y 두 개인데 x로 편미분할 때는 x만 변수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x를 변수 취급해서 x를 x로 편미분하면 그건 당연히 1이지요. 그렇죠? 하지만 f를 y로 편미분할 때는 y만 변수 취급하고 x는 상수 취급하니까 x를 y로 편미분하면 그 값은 0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fx 델 x, fy 델 y는 fx 계산한 값은 상수함수니까 어떤 점에서 계산해도 그 상수예요. 1이고 fy도 상수함수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점에서 계산해도 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1 곱하기 델 x 플러스 0 곱하기 델 y. 0은 곱하면 0이니까 남는 것은 1 곱하기 델 x. 델 x만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 z는 x, 이 독립변수 x에 대해서
dx는 del x하고 똑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y라는 독립변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y도 하나의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z는 fxy, 여기 이변수 함수의 식이 y인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y의 미분 dy는 이 함수에 대해서 y가 z와 같으니까 dz. 근데 z는 fxy 이변수 함수고 그 식이 y인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변수 함수니까 x로 편미분할 때는 x만 변수. 그렇죠? 예. 그리고 y로 편미분할 때는 y만 변수입니다. dz는 모든 함수,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정의되기를 fx del x 플러스 fy del y 이렇게 정의된 건데 이 식에서 fx를 계산하면 x만 변수니까 y는 상수 취급.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y를 x로 편미분한 값이 0이 됐어요. 그렇죠? y를 y로 편미분할 때는 y만 변수 취급하니까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 즉 dz라는 이 값은 0 곱하기 del x 플러스 1 곱하기 del y. 0은 곱하면 0이고 1 곱하기 del y지요. 그렇죠? 해서 역시 dy는 del y하고 같아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독립변수에 대해서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독립변수에 대해서 dx와 del x가 같고 dy와 del y가 같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임의의 함수 z는 fxy, 이변수 함수, 임의의 이변수 함수 z는 fxy에 대해서 우리가 dz, z의 미분이라는 것을 처음에 정의할 때는 fx del x 플러스 fy del y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독립변수 x와 y에 대해서는 del x는 dx와 같았어요. del y는 dy와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fx dx 플러스 fy dy가 된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3변수 함수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w는 fxyz 이렇게 3변수 함수가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w의 미분은 dw라고 쓸 거고 그렇죠? 변수가 3개니까 이 값은 fx dx 플러스 fy dy 플러스 fz dz 예, 이렇게 계산되는 값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주어진 점이 x0, y0, z0에서 이렇게 x, y, z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때 fx, fy, fz는 시점에서 계산을 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분이라는 걸 정의를 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3번 보세요. 첫 번째, 이변수 함수 z는 fxy가 식으로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y제곱이다. 그럴 때 미분 dz를 구해라 그랬어요. 두 번째, x가 2에서 2.05로 이렇게 변하고 y가 3에서 2.96으로 변한다. 자, 그럴 때 del z와 dz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점이 움직이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dz. dz는 이제 del x는 dx, del y는 dy하고 같으니까 예, fx dx 플러스 fy dy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예, 해서 dz는 이렇게 된다라고 쓰면 되고요. 이제 fx와 fy는 여기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점이 없는 거니까 그대로 임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fx, fy 계산하면 돼요. 편도함수. fx,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y제곱. 이걸 x만 변수 취급해서 편미분하면 x제곱은 2x, 3xy를 x로 편미분하면 3y. 그렇죠? 마이너스 y제곱은 x로 편미분하면 상수 취급되니까 0이죠. 그렇죠? 해서 fx는 2x 플러스 3y죠. 거기에 dx 곱하고 fy, 이번에는 y만 변수 취급해서 편미분합니다. x제곱 상수 취급하니까 0이죠. 3xy를 y로 편미분하면 3x,
마이너스 y제곱은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y. 그렇죠? 그래서 fy는 3x 마이너스 2y. 거기다가 dx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dz는 2x 플러스 3y 곱하기 dx 플러스 3x 마이너스 2y 곱하기 dy다.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 문제. x는 2에서 2.05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y는 3에서 2.96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델 z라는 것은 네, 그 종점의 함수값에서 시점의 함수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종점은 x가 2.05, y가 2.96. 그렇죠? 해서 f 2.05, 2.96 계산하면 되고요. 시점은 x가 2에서 y는 3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점은 2,3이니까 함수값은 f 2,3. 그렇죠? 자, 그럼 이 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 차는 당연히 이 식에서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예, 여기 f 2.05, 2.96은 x에다가 2.05를 대입하고, 그렇죠? y에는 2.96을 대입하고, 이렇게 y에 2.96을 대입하고, 그럼 계산된 식이 있겠죠? 그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2,3도 마찬가지.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그렇죠? y에다가 3을 대입해 주면 되죠. 그렇죠? 계산되겠죠? 해서 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 그 값을 계산하면 0.6449.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계산된 거고요. dz는 fx del x 플러스 fy del y.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주어진 점이 있으니까 여기 fx, fy는 시점에서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점은 2,3이죠. 그렇죠? 해서 시점 2,3에서 계산한다. 어렵지 않죠? 예, del x, del y는 증분이니까 x는 2에서 2.05로 그렇다면 del x는 2.05에서 2를 빼주면 되지요. 0.05고요. del y, y는 3에서 2.96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증분은 2.96에서 3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0.04.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del x 0.05, del y 마이너스 0.04.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fx, fy를 이제 2,3에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fx 여기 계산됐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fx에다가 x에다가 2, y에다가 3 대입해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 2 대입하고 3 대입하면 4 플러스 9 해서 13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fy 2,3 마찬가지입니다. fy 여기 있어요. 예,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3 대입하면 됩니다. 3 곱하기 2, 6에서 빼기를 2 곱하기 3, 6을 빼줬으니까 0이지요. 그렇죠? 계산하면 0. 다 됐죠? 0이 곱해진 건 0이니까 이쪽은 계산할 거 없고요. 13하고 0.05를 곱하면 0.65.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del z는 0.6449였어요. dz는 0.65였어요. 비슷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보세요. 예, 직육면체 상자의 치수가 0.2cm 측정을 한 겁니다. 예, 그때 0.2cm 이내에 측정 오차로 측정을 했으니까 오차가 있겠죠. 그 오차가 0.2cm 이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측정이 됐어요. 그런데 가로는 75cm로 측정이 됐고 세로는 60cm로 측정이 됐고 높이는 40cm로 측정이 되었어요. 자, 그럴 때 측정값을 사용해서 부피를 구한다고 하면 여기 측정값에 오차가 0.2cm 정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값을 이용해서 부피를 계산하면 오차가 생기죠. 그렇죠? 그렇게 부피를 구할 때 당연히 그 부피에 오차가 생길 텐데 부피의 최대 측정 오차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미분을 이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미분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건지 미분의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미분을 이용해라 라는 것은 이 미분을 오차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변수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때 똑같은 모양으로 3변수 함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해서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x축, y축, z축. 예, z는 fxy라는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공면을 하나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공면의 식이 z는 fxy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럴 때 조금 전에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미분이라는 걸 설명했었죠. 그렇죠? 자, 여기에 공면상에서 한 점을 잡았어요. 이렇게 한 점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때 이 점의 좌표가 여기 x0, y0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이 점 근방에서 이 정도라고 할까요? 아주 가깝습니다. 예, 임의의 점 xy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x0, y0에서 여기 공면까지 계산한 거니까 이만큼 높이는 f x0, y0가 되죠. 그렇죠? 그때 이 점에서 예, 이 공면에다가 이렇게 저평면을 그었어요. 예, 여기 저평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평면의 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z는 f x0, y0 플러스 fx x0, y0 곱하기 x 마이너스 x0 플러스 fy x0, y0 곱하기 y 마이너스 y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x 마이너스 x0는 델 x입니다. y 마이너스 y0는 델 y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fx 곱하기 델 x 플러스 fy 곱하기 델 y 뒤에 있는 요만큼이 바로 dz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z는 fx0, y0 플러스 dz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점에서 예, 이렇게 수직으로 z축 방향으로 수직으로 선을 쏘아 올리면 예, 여기 이렇게 공면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 저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저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과 여기 공면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공면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 이 그림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fxy, 공면의 식은 z는 fxy니까 여기 저평면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저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f z값이니까 x0, y0 플러스 하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은 dz라고 쓸게요. 이렇게 dz.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만큼이 지금 여기 x0, y0에서의 함수값 fx0, y0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저평면을 뚫은 것은 거기다가 dz를 더한 거니까 예, 여기 저평면 뚫은 거에서 여기 공면 뚫은 거, 여기 x0, y0에서 뚫은 거, 예, 여기 공면은 x0, y0에서 뚫은 여기입니다. 예, 여기하고의 차, 여긴 저평면이고요. 요만큼, 예, 요만큼 차이가 바로 여기 저평면 뚫은 게 fx0, y0에다가 dz를 더한 거니까 그 차이가 dz가 되죠. 그렇죠? 예, 요 차이가 dz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값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fx0, y0 이것을 참값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면의 식이니까 이 공면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공면의 식을 모르면. 자, 그렇다면 대신 저평면을 가지고 비슷하게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저평면으로 근사값을 구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값, 예, 저평면을 뚫었을 때 x, y에서 저평면을 뚫은 요 점, 예, 요 값을 근사값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근사값. 자, 그렇다면 오차라는 것은 이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주면 오차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차이가 보니까 여기 지금 근사값으로 사용한 것은 fx0, y0에다가 dz 더한 거였으니까 참값에다가 지금 dz 더한 것을 근사값으로 쓴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바로 dz가 오차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dz라는 것은 z의 미분인데 수학적으로 이 z의 미분을 z의 오차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오차라는 것은 당연히 근사값과 참값이 정해지면 그때 오차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참값과 근사값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바꿨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오차도 같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 상황에서. 예, 여기는 요 값을 참값으로 써야 되는데 근사값으로 이 값을 썼을 때, 저평면에 있는 이 값을 썼을 때 그때 오차가 dz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dz라는 것을 z의 오차로 사용할 수 있어요. z의 오차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 상황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dz라는 것을 z의 오차로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예, 직육면체 문제고 당연히 가로, 세로, 높이 세 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3변수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변수 함수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해서 이 부피를 구할 거니까 가로, 세로, 높이 x, y, z를 그냥 곱하면 되죠. b는 x, y, z, 즉 3변수 함수 f, x, y, z가 생긴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b라는 값을 w는 하고 이렇게 종속변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w는 fx, y, z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이 w의 오차를 생각하는 거니까 이 3변수 함수에 대해서 미분 dw, 예, 이것을 w의 오차다.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 예, 부피란 뜻으로 V라고 썼으니까 굳이 W라고 바꿀 필요 없죠? B라고 놓고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를 B라고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변수 함수 B, X, Y, Z 곱한 거, 이것의 부피의 오차라는 것은 이것의 미분이죠. dV가 됩니다. 그렇죠? dW라고 쓸 텐데 W를 그냥 B라고 놔뒀으니까 dV.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3변수 함수니까 똑같이 해주면 돼요. 변수 3개니까 B라는 함수를 X로 편미분한 것 곱하기 dx 플러스 b라는 함수를 y로 편미분한 것 곱하기 dy 플러스 b를 z로 편미분한 것 곱하기 dz. 어렵지 않죠? 예, 이건 dv의 수학적인 정의고요. b의 예, 미분을 계산한 거죠. 수학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이런 상황에서 물리학적으로 b의 오차가 b의 미분 dv하고 같다라는 걸 얘기해 준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계산합니다. b를 x로 편미분하면 x, y, z, x로 편미분할 때 x만 변수예요. 그럼 x로 편미분하면 yz. 그렇죠? 해서 yz, y로 편미분하면 y만 변수, x하고 z는 상수 취급. 그래서 x, y, z를 y로 편미분하면 xz. 어렵지 않죠? 예, 마찬가지 z로 편미분할 때는 z만 변수. 그럼 x하고 y는 상수 취급. 그래서 x, y, z를 z로 편미분하면 xy. 어렵지 않죠? 그럼 거기에다가 각각 dx, dy, dz 곱해주면 되는데 역시 dx라는 것은 x의 오차예요. 그렇죠? dy, y의 오차입니다. 그렇죠? y의 오차, dz, z의 오차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x의 오차나 y의 오차나 z의 오차나 이 상자의 치수인데 이 치수는 측정할 때 오차가 0.2cm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해서 오차는 최대로 0.2라고 쓰겠습니다. 최대를 구할 거니까 최대 오차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x의 오차 dx도 0.2, 그렇죠? y의 오차 dy도 0.2, z의 오차 dz도 0.2 됐죠? 자, 그리고 측정한 값을 사용하면 돼요. 여기는 yz, yz라는 것을 지금 각각 가로, 세로, 높이를 x, y, z라고 둔 겁니다. 그렇다면 yz라는 것은 뒤에 2개, 60하고 40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예, 여기 xz는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즉 가로 75cm하고 x, 높이 40cm, z 이렇게 쓰면 되지요. 예, 여기 세로가 60cm y, 높이 40cm z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 예, 여기 xy라는 것은 가로, 세로 사용하면 되죠. 가로가 75cm, 예, 그리고 가로가 75cm, 그리고 세로가 60cm.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치수를 그대로 믿고 75cm, 60cm, 40cm를 가로, 세로, 높이로 사용해 가지고 부피를 측정하면 오차가 생기는데 그 최대 오차가 이만큼이다. 그렇죠? 60 곱하기 40 곱하기 0.2 플러스 75 곱하기 40 곱하기 0.2 플러스 75 곱하기 60 곱하기 0.2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1980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당연히 여기 x, y, z 이건 측정 치수니까 단위가 센티미터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첫 번째 것도 y 센티미터, z 센티미터, 오차도 dx 센티미터, 센티미터가 3개씩 곱해져 있죠. x 센티미터, z 센티미터, dy 센티미터. 세 번째 항도 x 센티미터, y 센티미터, 그리고 dz 센티미터. 그렇죠? 전부 센티미터가 3개씩 곱해져 있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어렵지 않죠? 해서 1980 세제곱 센티미터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론적으로 어떤 함수의 미분, 그 값이 그 함수의 이런 그림 상황에서 그 함수의 값에 대한 오차를 얘기해 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